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9시 땡땡땡 주식시장 개장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1% 넘게 플러스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1.47% 플러스 2770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2% 플러스 872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 오늘 장애 체크 포인트만 빠르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부터. 일단 현금 비중은 줄였고요. 현금 비중 더 줄였다. 네, 더 줄였고 20% 중반대로 낮추고 네. 기업 밸류와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금씩 올렸습니다. 아하, 기업 밸류업 빼고는 나머지 조금씩 더 올렸다. 오늘 키포인트는 미국 불은 진격, 한국 불은 어떨까? 미국 불, 그러니까 미국 황소는 진격하는데 그쵸, 한국 황소는 어떨까? 네. 그 정도 일단 오늘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하는데 2771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전고점이 2779 여기를 뚫을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시장 좋을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일단은 베이시스 차도 확대가 되고 있고 선물 가격도 애초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선물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뭐 1000억, 2000억 그 이하로 다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강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프로그램 이런 수급들이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에서는 밈 주식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일 같은 경우 주도주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일단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HBM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관세기가 점점 더 격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생물보안법도 통과도 하원 통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CDMO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뭐 조선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4월 수출 데이터, 지역별 수출 데이터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좋았던 산업군들의 흐름들도 강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은 코스피 기준으로 반도체, 2차전지, 밸류업 다 좋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25위까지 다 빨강색이에요. 보시면은 삼성전자 2%, 하이닉스 4%로 1, 2등이 좀 끌어주고 있는 형국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다 1% 내외로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 같은 그런 종목들도 1.5% 플러스, 네이버도 반등하면서 2%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밸류업 쪽인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런 종목들도 1%에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인 LG전자, 뭐 LG 이런 종목도 2%, 한미반도체가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펄어비스 하나 빼놓고는 대부분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엔캠이 5% 플러스로 가장 좋고, 그리고 HLB가 3.2%, 알테오젠이 3.2%,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전지 플러스 제약바이오가 같이 힘을 내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옆에 같이 흡프스프 같은,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4% 내외, 3% 내외로 플러스를 해주면서 같이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 정말 오늘만 같이 2차전지 플러스, 제약바이오 플러스, 밸류업 플러스, 반도체 플러스 이게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야, 참 모르겠습니다. CPI, PPI가 뭐 서프라이즈로 대단하게 뭐 잘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장이 반등하는 거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금요일 날 쉴 때, 네. 금요일이 아니군요. 오늘 월요일인지 알았어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쉴 때 네.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PPI 나왔을 때, 네네. 그리고 15일이었잖아요. 14일 날 나오고, 딱 그렇죠. 보면서 느낌 첫 감성은 이겁니다. 금리 인상만 없으면 웬만하면 시장은 오르려는 관성을 보이고 있다. 조금이라도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15일 아침에 14일을 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CPI가 부합만 나오면은 장 세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뭐 PPI가 뭐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 나빴는데 3월 달에 하향돼서 나쁘지 않다. 그렇죠. 나쁜 그렇죠. 결과 그렇게 없다. 뭐 이런 거지 네. 엄청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예,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뭐 새로운 오히려 거 아니죠. 나빴죠. 금리 인상 새로울 거 없다. 오픈AI 그거는 기대했었지. 근데 구글은 뭐 소스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끝났는데,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야 이게 웬만하면 좋게 해석하려고 난리 법석을 떠는구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CPI 나왔는데 이거 보세요. 슈퍼코어가 CPI가 뭐죠? 36%가 주택이거든요. 네.
주택 빼고 주택도 네. 빼고 슈퍼코어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CPI가 있고 코어가 있고 슈퍼코어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코어도 약간 내려갔어요. 네. 0.01% 정확히 얘기하면은 0.1인데 슈퍼코어는 그 저기 뭐야 이 주거비를 빼고 하니까 많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거 긍정적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슈퍼 울트라 코어도 나와서 좋게 해석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별 좋은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고 또 중요한 건 소매 판매가 나쁘게 나왔거든요. 네. 4월 달이 제로 성장이 없었어. 원래보다 0.4% 내려갔고 전월보다 확 내려갔잖아요. 이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네. 이게 침체는 아니고 둔화는 맞다. 그럼 CPI가 다음 달도 나쁘지 않겠네? 아니, 나쁘다는 게 내려가겠네? 이렇게 되면서 추세가 잡혔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가 확 빠졌어요. 이게 결국은 이거죠.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반도체부터 확 많이 올랐다. 생각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게 해석하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전망을 높였습니다. 머리 깎을까 할까 하다가 그건 좀 다음을 미루고. 네. 예, 왜냐면 단기 변수가 CPI가 좋게 나왔고 네. 좋게라는 게 주식시장 입장에서 네. 부합했고 핵심 변수가 국채 수익률 4.5 이하로 제가 본 임계점을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올려야지. 상단을 2,830으로 올린다. 하단은 2,630으로 잡으셨고. 예, 그렇게 잡았고 현금 비중은 29% 이하. 네. 이게 낮추고 여기 보시면 원래 30% 초반까지 낮췄잖아요. 네네. 20% 맞추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기업 밸류업만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 올렸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입니다. 끝.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눈에 띄는 업종이 좀 있을까요? 반도체가 좀 센 것 같고, 오늘 손보가 좀 강한 것 같고, 에너지 장비 등 생명과학, 생물공학, 제약바이오 쪽도 나쁘지 않고. 네. 사실은 실적 쪽은 많이 가. 이수페타시스 같은 거 보세요. 어떻습니까, 업종은? 엄청 좋아. 네, 일단 뭐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장과 좀 채널링 되는 산업군들이 일단 먼저 좀 좋은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이거래일 동안 3% 넘게 올랐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3%가 넘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일단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HBM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좀 일단 강한 것 같아요. 이스페타시스도 결국에는 이제 뭐 MLB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 그리고 소켓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쪽에 일단은 좀 흐름들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휴일 전날에 아마 기억나실 거죠. 화요일 날 제가 저 PBR 중국은 강제성, 우리나라랑 일본은 좀 자유 해가지고 같이 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보험 쪽이 이제 회계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고 뭐 목표가나 리서치 리포트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가 이제 또 좀 빠르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험주들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리포트 쪽 보시면 이런 이 보험주, 금융주, 보험주 이런 쪽이 목표 주가 상향도 많이 나오고 내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주들 설명드릴 때 뭐 좀 부담 요인으로 했었던 ELS라든지 PF들 다 대부분 충당금이 되어 있고 선반영 되어 있고 뭐 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들 좀 같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의 좀 좋은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미국장에서도 뭐 이튼이라든지 이런 또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됐거든요. 구리 선물 가격도 일부 올라가다 보니까 뭐 LS라든지 이런 또 연관된 종목군들 또 오늘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4월 변압기 PPI가 일부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변곡점인가 이런 고민이 들기는 한다라는 점. 그리고 산업 리포트 상으로 봤을 때 이전에는 PPI에 대한 이런 상승 기조가 굉장히 높았는데 단기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센티나 이런 흐름들이 좀 변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글로벌 피어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들은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뭐 가정용 수출 데이터 굉장히 잘 나온 것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료기기 쪽의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 쪽도 오늘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대가 다시 9천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 8,200만 원대까지 빠졌는데 요게 또 일주일 만에 9천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왔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라든지 뭐 코인베이스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오늘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군들도 일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2차전지 쪽은 조금은 그렇게 강한 흐름들이 못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이런 쪽에서의 좀 조정 흐름도 나타났었고, 그다음 관세 부분이 과연 우리나라에게 수혜인가? 라는 부분에서 좀 물음표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HLB 그룹주들 강하고요. 뭐 바이오 쪽도 이제 뭐 미국 쪽의 모더나나 일랄리나 뭐 이런 쪽 다 좋아요. 흐름들이 좋은 상황이고, 게다가 생물보안법 이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뭐 CDMO라든지 이런 일부 제약 바이오 쪽 강하고요. 반대로 이제 해운 쪽은
쪽은 조금 약하네요. 해운이랑 조선 쪽이 좀 약한데 사실 운임지수나 이런 흐름들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뭐 소비단에 대한 문제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에서의 조금 조정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좀 대세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 집중을 받았었던 게임주들 이런 쪽에서는 차익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주도주 쪽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반짝 이슈가 되고 좀 주목도가 높았었던 종목군들이 차익이 나오고 다시 한번 뭐 금융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원래 대장이었던 그런 쪽으로 옮겨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은 오늘 빠집니까? 빠져요. 오늘 NC소프트가 마이너스 2.95%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부 시스터즈 마이너스 1.5, 넥슨 게임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조금 차익이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변압기 쪽, 전선 쪽은 어떻습니까?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살짝 빠지는 것 같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일단은 좀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수급이 어떻게 이탈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변압기 쪽은 PPI가 약간 멈춰 있는, 그리고 오히려 조금은 좀 조정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차익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전선 쪽이랑은 우리가 해석을 잘 해봐야 되는 게 글로벌 피어 그룹들과의 이런 PER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평가, 전선은 한 50%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전선 쪽이 부각이 되는 건 이제 미중 갈등에 따라서 지역적인 이런 전선 확대가 되는 것들, 그리고 그 가는 거에서의 어쨌든 그런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에서 해적 케이블을 빼놓고 보면 사실 변압기가 더 나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이 기점으로 막 사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외국인의 좀 수급 이탈이 나오면 단기 조정은 좀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MSCI 지수에 편입된 국내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캠 이렇게 3개. 근데 빠진 것도 있죠. 빠진 것도. 빠진 것들도 카카오페이, 한온시스템, 강원랜드, 삼성증권. 근데 엔캠은 또 오늘 오르는데 뭐 사실 MSCI 때문에 그런 이슈가 약발이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일단은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좀 강력한 수급 트리거가 안 만들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적으로는 아직도 볼 수 있는 룸이 커요. 이거는 산업 리포트를 꼭 읽어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텐데, 근데 이제 산업이 좋아지는 데는 속도가 들어가 있고, 사실 현재 주가가 피어그룹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막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은 이제 앞으로 있는 것들을 좀 당겨와서 반영을 이제 막 시켜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길도 맞고 미래의 길도 맞지만 이게 또 단기적으로 비싸고 만약에 시장에서 충격이 생기면 언제든지 차익이 나올 수 있죠. 왜? 밑에서부터 들고 왔었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더뎌지게 된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다른 산업군들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당연히 차익하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수급적인 변화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일부터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지, 왜냐면 기간은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계속 팔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까지 수급 이탈이 나오면 개인들이 이걸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받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수급 변화를 꼭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은하님께서 뭔가 상고하저 느낌인데 말씀해 주셨고, 짱구미소님께서 월요일 아침 열정적으로 덤비다가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니죠.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이죠. 네, 열정적으로 덤비다가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 잘 골라서 성투하세요. 항상 조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급 보면 그래도 외국인이랑 기관이 코스피 기준으로 한 380억, 2,600억 초반부터 좀 강하게 그래도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마이너스 29억, 그리고 기관이 플러스 479억. 수급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상고하저에 대한 9시 반 지나가면은 갑자기 또 힘이 빠지는 듯한 이런 느낌에 대한 경계감도 그쵸, 가져야 아까 되나요? 그랬잖아. 코리안 부라고 그 아메리칸 부라고 똑같냐고. 그 퀘스천 나도 가지지. 그쵸. 어떠세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스스로들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 패턴이 있었으면 조심해야죠. 조심할 필요는 있죠. 조심할 그래서 필요는 불안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불안해. 수급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지금 좀 더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4,400억이 되고 있고 오늘 차익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랑 선물 가격이랑 지금 이제 현물 가격의 차이도 한 1.8 정도 베이시스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 선물에 대한 지표도 지금 378인데 이게 360대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네. 반도체가 강할 때 외국인이 이렇게 안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흐름이 선물이 좋아지면 기관이 따라오면서 결국엔 현물도 들어오긴 하겠지만 이 수치가 적으면은 정강 후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선물이 계속적으로 뭐 확대가 된다거나 현재 가격대만 유지가 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지수의 디펜스는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급적인 기조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수급의 변동성이 크게 나와야 되는 시장이긴 해요. 왜냐면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시장이잖아요. 대형주로 가는 시장인데 수급이 안 터지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좀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급의 부분들이 조금 더 넉넉하게 들어오는지 오늘 장의 관전 포인트는 그거라고 봅니다. 물론 9시 15분 하루 쉬고 이슈가 워낙 많고 좀 산업적인 변화에서 쫙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시간까지는 뭐 안 나오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다만 뭐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도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한다면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면 변수는 다음 거래에 있는 미국의 옵션 만기에 따른 또 대형주들의 변화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까지 보고 들어오려는 심리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웬만한 거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네. 같이 올라가는 기조라서 일단 미국은 확실히 롱 포지션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거를 바로바로 쫓아갈지 이런 것들은 좀 외국인의 현물의 좀 의사결정 이런 거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갭상승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을까 싶은데 2761 장 초반에 2770 넘어서 전고점을 트라이 했었던 그 기세보다는 한풀 꺾인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지 거기서 대형주가 같이 가는지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다 대형주가 좋고요. 코스피 대형주가 1.3% 플러스, 코스닥 대형주가 1.4% 플러스로 둘 다 대형주가 가장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삼성화재, 보험주들이 가장 좋은데 삼성화재가 9% 넘게 상승하면서 호실적에 대한 그런 리뷰를 좀 반영하는 그런 듯한 움직임이고요. 코웨이도 7% 가정용 기기에서는 가장 좋은데 여기도 역시나 1분기 실적이 압도적이다 이런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실적 좋은 거 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CS윈드 이런 종목들 좋은데 역시나 미국의 관세 솔라 패널에도 관세 더 많이 부과하겠다. 근데 사실 중국한테 관세 부과하는 게 그렇게 중국 솔라 패널의 포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투자 심리죠. 네, 투심. 어쨌든 센티멘털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이런 에너지 장비 이런 것도 괜찮고요. 오늘 또 제약바이오 좋습니다. 신라젠도 신장암 치료제, 네, 신장암 치료제를 미국 어떤 회사에 기술 이전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16% 가까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뭐 제약바이오 좋고요. 반도체 장비 대부분 다 좋은 그런 상황이고, 은행도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3% 플러스로 나머지 종목들도 KB, JB, BNK, 카카오뱅크 다 2%, 3%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자, 두 분 어떻게 자료 아까 있으면은 한창원 본부장님 자료 갈까요? 네. 더 뭐 볼 게 있나요, 시장? 빠지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좀 눈에 띄는 특징 같은 거? 우리 화장품 얘기 아까 했죠. 화장품 얘기 뭐 있어요? 화장품 쪽도 뭐 네. 이제 미국의 엘프뷰티나 이런 쪽이 좋았고, 일부 지역권에서 우리나라 지역마다 이제 또 관련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수출 데이터들이 최고치를 기록한 기업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뭐 실리콘2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는 그 지역이라든지 그런 이제 우리 지역별 데이터를 봐서 이제 종목별이 얼마나 수출이 좋아졌나 이런 것들도 막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 쪽이 좀 좋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거래일부터 최근에 이제 한 4억 거래일 사이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이런 좀 이제 전통 원래 이제 대장이었던 OEM, ODM 쪽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의 변화가 좀 더 강해지면
연속성이 좀 더 강해질 거예요. 오늘도 뭐 코리아나나 뭐 이차한브레인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뭐 각각의 데이터들 뭐 리포트를 좀 참고를 해보시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미국장에서도 이제 엘프뷰티나 에스티로드나 이런 쪽이 강하면 그런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여러 산업들을 얘기하다가 좀 놓친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 뭐 금일 화장품 쪽도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뭐 그렇게 큰 흐름에서의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특징적인 거는 뭐 심텍 같은 이런 기판 쪽이 원래 되게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네네. 오늘 요런 게 막 6% 막 7%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수페타도. 네, 뭐 이수페타는 이제 고다층으로 보면은 HBM 쪽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그거 가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뭐 심텍이나 이런 쪽까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거에서의 좀 반도체의 시각은 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고민해본다는 게 무슨? 긍정적으로. 네. 기판 쪽으로. 네, 그런 쪽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추세적으로 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가 꺾인 적이 없거든요. 아직은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그걸 아실 텐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더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부 들어서 그런 것들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쪽이 강하네요. 한국 화장품 제조 상한가, 한국 화장품 25%, 이츠한불 20%, 그리고 저기 뭡니까? 제이준 코스메틱 8% 넘게 올라가고 있고, 화장품 쪽 토니모리도 5%. 화장품이 좀 눈에 좀 눈에 많이 띄네요. 실적 넘버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저건 있어요. 그 아까 그 제가 소매 판매가 제로로 됐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일시적으로 좀 이게 마이너스로 되면은 금은 조금 퀘스천이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로 되면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원래 0.6, 0.5 미국 기준으로. 네. 근데 이게 만약에 0.0이 됐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성장이 없었잖아요. 네. 그 CPI 둔화에 긍정적으로 오늘 작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5월달 넘버, 6월달 넘버 어느 시점에 이게 넘버가 추세적으로 내려가면은 많이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화장품 같은 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넘버가 우리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걸 한켠에 연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꺾이면은 화장품도 아직 꺾인 건 아닌데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잃거나 지금 아니면 당장은 아니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거는 비중 조절하고 강도를 할 때는 한켠에 생각을 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상한가 같다고 말씀하셔서 보니까 3% 오르고 오, 상한가. 3%. 안 판다고. 지금 팔지 말라고 그랬다면. 3% 맞아요. 네이버. 네. 그런 얘기 오케이.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9시 반쯤 와가지고 외국인이 뭐 사는지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하고 하창원 본부장님 준비하신 신문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뭐 거의 맨날 나옵니다. 제가 이제 요 뉴스가 아니라 이제 휴일에 나왔었던 뉴스에서는 관세 항목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또 뉴스는 철강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다 보니까 뭐 KBI 메탈이라든지 뭐 PJ 메탈이라든지 이런 좀 비철금속 관련된 철강 네. 쪽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료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해서 기사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관세 폭탄 맞은 중국산 철강이 우리나라한테 몰려올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업계가 전전긍긍한다. 네, 가뜩이나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싸니까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비중들이 더 확대가 된다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한테는 뭐 수익인가? 라는 부분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관세 얘기가 저는, 사실은 좀 확장이 되고 조금 더 이슈가 불거지는 것까지는 대선 전까지 적어도 한 9월이나 10월까지는 좀 핫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그 이후엔 좀 약발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쫙 그 반도체부터 쫙 이제 의료기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막 대폭 상승이 되는데 그게 시기가 연내하는 것들도 있고요. 25년에 하는 것도 있고 26년까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얘기가 우리가 한동안 우리가 트럼프가 할 때는 2018년, 19년 계속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1, 2년 사이는 관세 얘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겠다. 그런 보호무역주의가 형성이 됐을 때의 산업군들의 이런 변화들을 봐야 되고 사실 이런 거에서 변수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좀 많이 수익을 보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영상으로 단기로는 뭐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 변동수가 워낙 많아지니까 오히려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내용들이 꽤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것도 많지만 만약에 내가 주력으로 포트를 형성한 게 만약에 수출 쪽에 연관성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고 그게 이러한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면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잘 추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연관 산업군들이 제가 최근에 뭐 철강이나 뭐 CDMO나 조선이나 이런 좀 굵직한 것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일단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 또 얘기가 많이 나온 게 뭐 AI 쪽, 구글 AI 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GTP 관련된 이슈가 선공개가 되면서 네, 요거 줌 해주세요. 예, 기사 좀. 예. 네, 그게 이벤트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검색 엔진에 대한 부분들에서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고 이게 6월 10일에 WWDC에 이게 탑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벤트가 이제 있다라고 본다면 현재 오늘은 조금 뭐 반도체 이제 이런 뭐라고 하드웨어 쪽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도 분명 6월 10일 이전까지 전후로까지는 분명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불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큰 기업들이 왜 이런 것들 뭐 음성부터 시작해서 뭐 비서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만약 이게 제품으로서 계속적으로 확장을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기조가 반도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핑퐁돼서 움직이는 우리가 이전에 메타버스가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과거는 한때 우리 시장을 정말 주도했었을 때가 패턴이 뭐냐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번갈아 가면서 시세 랠리가 나올 때 정말 엄청 크게 올랐거든요. 하드웨어는 지금 HBM이나 이런 뭐 레거시 쪽에 대한 반등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에서의 이런 얘기들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네. 관련된 쪽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게 소프트웨어가 저렇게 뭐 계속 발전하고 무언가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하드웨어가 뒤에서 계속 받쳐줘야 된다는 그런 또 그렇죠. 관점이 네, 하니까 맞죠. 네. 그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존 뭐죠? AWS 네, 오늘 밤에 서밋 있고 월마트인가 있고 또- 또 프라임 머티리얼스 실적 나와. 내일이야 그. 내일이구나. 헷갈렸다. 아 그래요? 내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월마트가 있고 프라임 머티리얼 실적 나오고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도 하는 뭐 거. 있잖아요. 그건 다음 주. 다음 주인가요? 구글 컨퍼런스는 아니요 구글은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주. 헷갈린다. 구글입니다. 구글이 다음 주. 구글인 것 같은데. 엊그저께 했던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맞아요? 구글.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컨퍼런스가 다음 주입니까? 아니야 했어요. 아니, 한 거. 다음 주에도 뭐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알려주세요. 막 헷갈리게 하는데. 다음 주가 마이크로소프트고 어저께 한 게 구글 I/O 컨퍼런스고. 오픈AI가 오픈AI가 정합시다. 오케이. 오픈AI가 13일 날 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구글 컨퍼런스가 14일 날 했고, 14일 날 하루 했고. 수년돼서 영향을 미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주 다음 화요일이기 주.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요일 날 영향을 미칩니다. 어...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수요일 날 나와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목요일, 나와요. 오케이. 그쵸? 오케이. 그냥 아까 얘기한 뭐 실적 발표 이거는 다 이번 주 금요일 네. 얘기입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네. 네, 6월 초반까지,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실적도 예정돼 있고 다음 주. 거기다가 또 저기 6월 10일 날 WWDC. 네, WWDC도 있고 WC 곤토 아니야? 그거 아니고 개발자 디벨로퍼. 월드 개발자 컨퍼런스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6월 초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건 하드웨어건 반도체건,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한번 네. 쉬기도 좀 쉬었고 네, 기간적으로 그래서 고다. 지금부터 무언가 더 노린다고 한다면은 소프트웨어 혹은 뭐 하드웨어 뭐가 반도체 중심으로 좀 기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 준비하신 자료. 저는 이제 리포트 나온 게 아까 금리 인하가 내려가면은 금리 인하가 지금 제로는 6%예요. 제로는 없고 그 한 번, 두 번, 세 번이 비슷비슷해요. 네. 근데 두 번, 세 번이 더 많아졌어요. 금리 인하가 인하 횟수가 9월 확률은 75%고 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근데 소매 판매는 조금 둔화되는 것 같아. 침체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막 한두 달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일부 하고 네. 이런 거하고 금리 때문에 손해 본 주식들이 지금보다는 5월 말 6월 달 더 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화장품 나쁘게 붙는 게 아니고 그게 계속 내려가면은 판매가 내려가면은 그거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한두 달 뒤에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미리 염두하는 거 아니라 한켠 생각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실적 잘 나오고 넘버 좋은 거는 팍팍 튄다. 아까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죠. 네. 꼭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한바 아니어도 그런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리포트 나온 것 중에서 우리 바이오 쪽에 아니면 괜찮은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 예전에 나왔던 우리 보노님이 얘기했던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괜찮아 보이고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삼성 바이오도 좋지만 만약 금리 인하가 뚜렷해지면은 확실하면은 근데 9월에 하고 한 번 안 하고 내년에 넘어갈 수도 있어. 네. 근데 그건 그때 문제고 일단 군법 한다 그러면은 헬스케어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포트할 때 한 6% 8%까지 늘 수 있는 중에서 헬스케어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오니아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엊그저께 리포트 나온 한올 바이오파마 네. 그거 리포트가 너무 과하게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것처럼 써서 그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여튼 저는 좋게 보긴 하지만은 네. 뭐 그런 거 한번 그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리포트 한올 바이오파마 나온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 바이오니아도 한켠에 스타디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수페타시스 오늘 많이 오르지만 네. 사실은 좀 덜 간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 나오면 이 회사가 넘버가 잘 안 나와서 항상 가다가 말다 되는데 심텍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심텍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심텍도 워스트 이즈 오버일 수도 있는데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어텐션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심텍도 최악은 지났다. 그렇죠. 근데 이 속도 이스페타시스- 측면에서는 그거와 격은 다르다. 그다음에 HBM에서는 한미반도체 만약에 그게 못 돌아가게 애매하거나 그러면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천천히. STI 같은 경우도 STI. 저번에 원래 얘기했는데 핵심은 화학 서플라이 시스템이지만은 네. 리플로우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가 인하되니까 이런 작은 종목도 가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잘 안 되면은 이런 작은 종목 잘 안 갑니다. 그렇죠. 못 그거에서 한미반도체의 뭐 저기 대체제는 아니지만 하나의 그 어너더 저기 그 캔디데이트로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몇 가지 종목을 어텐션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드렸고요. 사실 공부는 뭐 본인이 이거를 해야지 그 종목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근데 것도 최근에 아는 리포트가 거니까. 나온 게 잘 나와서 최근 공부하시면 리포트 괜찮아요. 나온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33%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고요. 2,766까지 가고 있고 코스닥은 1.3% 플러스 873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1.5%는 가져야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1.5%는 가야 된다. 네, 미국이 이틀 동안 오른 게 얼마인데?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가 우리는 주종인데. 네, 맞아요. 3% 1.5% 넘게 넘어가면 안 올랐는데. 돼. 2% 넘어가면 좀 오버하는 것 같고 1.5% 이하면 조금 언더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올라가 자식아. 올라가 자식아.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역시 삼성전자. 초는 아니고 지금 분위기를 좀 못하시네. 그쵸. 그게 한켠에 신경 써요. 삼성의 그 노이즈만 없었으면은 맞습니다. 바로 명행커님 머리 자르는 거 위딘 그 마일 들어왔다고 할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가 아쉽습니다. 예. 자,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1111억 외국인이 하이닉스만 홀로 사들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를 87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해상, 하나솔루션, 삼성화재 요 순으로 정말 작은 포션으로 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은 대한전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요거를 70억 요렇게 좀 팔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전자 요렇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50억이지만 팔고 하이닉스는 안 사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직 그죠? 그렇죠. 하이닉스 어때? 1,100억 산다. 팔지 않죠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탄력 있는 거 사는 거 어떨 때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5% 올랐거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슈퍼마이크. 원래 잘 가는 뭐 브로드컴 이런 것도 있지만 슈퍼마이크는 엄청 올랐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가 되는 거죠. 아니 이수페타시스나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저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HLB 가장 많이 사고 있고 엔캠, 알테오젠, 우리기술, 리가캠바이오, 제이시스 메디칼 요런 순으로 사고 있습니다. 파는 종목은 리노공업,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흡프스프, 하나마이크론, 시노펙스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스코가 언제죠? 5월 말이죠. 5월 31일부터. 그또 한 6월 며칠까지. 5월 네. 31일부터. 그렇죠? 내 생각에 분위기가 이렇게 좋으면은 그거 미리 땡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노바백스부터 시작해서 미국 쪽에서 노바백스가 일주일 사이에 100% 넘게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모더나, 화이자,
뭐 요런 애들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화이자도 한 15% 20% 올랐고 모더나도 꽤 올랐어요. 많이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요런 쪽도 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관련된 뭐 이런 ETF들도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ETF도 다 밑에서 조정 나오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스파이나 뭐 QQQ처럼 조정 나면 올라가는 것처럼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어서 그런 훈풍들이 아마 우리나라 쪽도 연관성이 좀 생길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다까지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보누님 더 준비하신 자료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요? 코멘트 할 게 하나 더 있긴 코멘트 있어요. 하려고 하면 할 건 많죠. 네. 먼저 하시죠. 먼저 네.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제 거 자료 켜놓고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면 해야 되니까. 그 네. 사실은 우리가 그 15일 날 쉬기 전에 14일 날 네. 오후에 장 끝날 때 직후였나 아니면 그때 나온 건데 트렌드 포스라고 있잖아요. 트렌드포스. 제가 영어를 자꾸 쓰니까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신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너 미국에 살았냐는데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리잖아요. 저 미국에서 한 20년 산 사람보다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사실 어떨 땐 영어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안 바뀐다. 이제 나이 워낙 50, 또- 50대 후반 돼가지고 안 바뀌어요. 잘 하시고 또 네, 좋아하시고 하니까. 미안하고요. 트렌드 포스는 회사 이름이에요. 시장 조사기관 그렇죠. 반도체. 반도체. 근데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업력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예측이 맞아지잖아요. 제가 쭉 보니까 최근에 많이 맞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신뢰가 높아졌어요. 네 신뢰지 내 신뢰 아니다 할 말 없고 제가 보는 신뢰예요. 따지지 마시고. 네네. 얘네가 14일 날 그 디램 그 가격에 대해서 예측을 분기별로 하는 분기 가격 예측을 하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 디램 가격에 대한 예측을 높였어요. 원래보다 원래 얼마 높였냐면은 2분기는 6%, 3분기는 9%, 4분기는 11%가 높인 게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6.1%포인트, 9.2%포인트, 11.3%포인트 엄청 높인 거예요. 그렇네요. 엄청 높은 높였어요. 그래서 디램 가격이 2분기에 얘네들은 13%, 3분기에 안 빠져. 13%.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가격이. 13%, 5.5%, 4분기. 이렇게 매 분기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고 예측을 했어요. 원래 예측은 얼마였냐면 7%, 3%, 4분기에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도체 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린다는 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반기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는 PC 수요, 핸드폰 수요, 서버 수요, 네. 일반 서버 네. 그런 수요가 다시 좋아진다는 거고 경제가 그만큼 뒷받침이 된다는 가정인 건데 네. 일단 이런 포캐스트 하는 우리 같이 CPI가 PPI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매크로를 바로 링크해서 연결시켜서 모델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알고는 있죠. 그걸 전방하는데 일단 그런 거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HBM 수요가 장난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그게 강화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PC가 매출의 10%안 되는 그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네. 일반 휴대폰이 한다는 게 아니고 네. HBM 이런 쪽의 수요가 계속 강하고 그거 생산하려고 하면은 일반 디램의 공급도 만만치 않아지고 그 흐름이 금방 꺼지지 않고 3분기까지는 문제 없고 아마도 4분기에도 가격이 하락으로 돌 것 같지는 않다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핵심은 HBM이고요. 최근에 온디바이스라든지 스마트폰에 뭐 애플 이런 것도 적진 않았지만 그것도 심리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일단 HBM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 표명이 된 것 같아요. 상당히 높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또 높인 애널리스트도 또 나왔어요. 오케이. HBM 쪽으로 그 성장은 계속 네. 지속된다. 수요가 충분히 탄탄하고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네. 그리고 그 하나 더 얘기. 뉴스인데 네. 이거는 기사만 봤고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모르겠는데 아침에 봤어요. 미국 상원의 그 초당파 단체,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말고 초당파가 있나 봐요. 거기서 AI 혁신을 위해서 연간 최소 32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AI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마 들으면 아실 텐데 척슈머라는 의원이 계신데 척슈머. 네, 이분이 몇 달 안에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게 장 중에 나온 건지 장 끝나고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으니까 좀 더 팔로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상원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치인 척 슈머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초당파라는 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원 아메리카로 반도체 AI 쪽에 바이파티즌 예, 해가지고 하는 얘기죠. 반도체 AI 쪽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그거 다 먹어야 된다. 이게 핵무기니까 세계의 패권은 여기 있다. 우리가 먼저 가져가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네, 초당파라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못 가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이거 정말 진짜 극단적인 음모론입니다. 극단적인. 사실 HBM이나 이런 게 저기 그 AI 하드웨어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이고 그러려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마이크론 비중은 적고 둘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하이닉스 잘 만들고 있고 그러면은 자기 입맛에 맞게 좀 조절을 잘 하고 또 말도 잘 들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러기에는 좀 이것저것 가지고 있고 너무 큰 기업이고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서 아닐까?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 메모리만 하는데 네. 파운더리만 TSMC 하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눌 때는 조금 딜하기가 좀 편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들는 거죠. 하이닉스가 자기네들이 입맛에 구워 삶기에는 조금 더 몸집 자체도 그렇고 성격도 감자도 아니고 구워 삶아질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닐까? 이거 극단적인 음모를 한번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보노님 한번 자료 네. 가볼까요? 아 이거 화면은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냥 제가 보고 읽으려고 하는 거라서 일단은 뭐 이제 오늘 막 한미 반도체 막 이런 것들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일단 HBM 그리고 대장주 위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금리가 떨어질 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본다면 우리나라 장에서는 사실 좀 보기가 어렵지만 미국장으로 본다면 이제 채권 관련된 ETF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 한 9월, 10월 이렇게 보고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채권 금리가 높을 때는 그냥 이제 뭐 장외 채권이나 이런 거에서의 좀 흐름들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주식 관점으로 보면 이제 ETF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성 쪽이나 이게 오늘 보면은 좀 주도주 위주의 좀 흐름들이 나타나지만 그다음에 이제 5월 말에 있는 이벤트 쪽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바이오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1일부터 이제 그 아스코가 있잖아요. 근데 은근슬쩍 시장에서 크게 얘기는 안 되고 있지만 위성 쪽도 지금 좋거든요. 뭐 AP 위성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오늘 5% 올랐고 화면 이거는 화면 보여주셔도 돼요. 네. AP 위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언급드리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인 추세가 좀 좋은 상황. 화면이 안 나오네. 네, 켜서 보여주실 보시면 되고 겁니다. 그다음에 세테레가이 같은 경우도 일부 조정 나온 다음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네. 부분들이 상당히 강해요. 근데 이게 좀 고민되는 게 대형주들이 좀 안 가잖아요. 뭐 하나 에어로라든지 하나 시스템 같은 게 좀 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요런 애들이 리포트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런 애들이 리포트도 나오는데 이제 이전 고점을 좀 뚫어주는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좋은 산업군들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벤트 플레이로서의 뭔가 이슈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올라가고 있는 산업들이 만약에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넓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는 요건들이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RP도 좀 가끔 언급을 드리는데 그래서 RP를 좀 이렇게 뭐 주단이나 이런 걸로 막 돌리는데 최근에 보면 그 외화 RP는 거의 재고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쓰는 증권사만 그럴 수 있는데 원래 막 몇십만 달러씩 막 남아 있는데
요즘에 막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확실히 이런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파킹을 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도 일부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이슈만 너무 보시면 항상 거시적 거를 좀 놓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조금 같이 체크를 해보신다면 내가 굳이 반도체를 안 잡아도 혹은 변압기나 이런 걸 못 잡아도 충분히 다른 거에서의 재미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한 3, 4일간에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쓰는 것들을 좀 기록을 봤는데 거기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뭐 계속적으로 가는 산업군들이 일단은 가는 그런 흐름들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채권금리라든지 이런 뭐 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의 변화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44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SK 하이닉스입니다. 4.4% 올라서 19만 3,400원. 전고점 얼마입니까? 전고점이 뚫었네요. 19만 4,000원이었는데 뚫었네요. 19만 2천원이었는데 19만 4천원으로 전고점 뚫어버렸습니다. 52주 신고가인가요? 52주 신고가네요. 반도체 SK 가격 하이닉스. 오르면 뭐 가장 레버리지 높으니까. 대단하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뭐 리포트가 나온 것 같지 않은데 봤나요? 네. 혹시 저는 못 보고 나왔는데요. 한미반도체. 그만 리포트 없이 나간다면은 그건 순수하게 엔비디아하고 수마크하고 관계된 그죠. 그렇게 동행하는 그거에 대한 네. 기억 때문에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반도체 5% 올랐네? 5% 5.36%. 약간 더 얘네도 올랐던 다시 데가 한번 네네. 저기 15만 3천원 뚫기 위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이수가 더 세죠. 14만 9,500원. 이수페타시스 14% 정도 그렇죠. 오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 오늘 16%. 와, 얘네 좋다 흐름. 전고점 17% 전고점 이미 뚫었습니다. 뚫었어? 예. 아까 뚫었어요, 네, 이거. 아까 뚫었어요. 와, 아까 7% 대단합니다. 오르는 지금 5만 원까지 터치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밸류업 쪽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뭐 KB, 신한지주 뭐 이런 애들이 조금 좋은 상황. 그 와중에서 네이버가 한 3%로 같이 꼽사리 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거. 3% 가는 걸 꼽사리였어. 엄청 노력한 것 같은데. 우프다 우퍼. 이런 거 보면 좀 우프입니다. 2차 전지는 어떤가요? 2차 전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근데 않죠. 예. 2차 전지도 이렇게 반도체가 오를 때 혹은 다른 종목이 오를 때 빠지지만 않는다면 아니 그렇죠. 장에 부담을 안 주는. 오늘 나쁘지 않아요. 2차 전지도 SDI도 1% 오르고 물론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봐서는 아직은 뭐 안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욕하실 분들이 근데 이게 계시겠지만 웃긴 게 딴 얘기지만 그 테슬라가 좀 빠졌잖아요 오늘. 맞아요. 빠졌어요. 근데 네. 그 해석을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그것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해고? 어? 해고. 아니 그거 말고 그 6월 13일인가 주총을 한대요. 네. 임시 일정이 뭔지 6월 모르겠는데 13일.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특별 그 보너스 같은 얘네들 컴퍼세이션 받는 거 560억 불 달라. 내가 지분 너무 작다. 네. 지분을 확대하게 560억 달라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젠 받으면은 그쵸? 그러니까 받으면은 이제 남는데 안 받으면은 못 받으면은 그러니까 주총에서 허락을 안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대주지만은 뭐 너 그렇게 줄 거 없다. 그러면 얘가 삐쳐가지고 얘를 삐쳐가지고 테슬라를 떠난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맞아. 그런 비슷한 지라시가 있긴 했어요. 네. 뭐라고요? 나 못 테슬라 떠난다는 거야. 테슬라 떠나는 테슬라를 거야. 떠난다. 돈 안 주면 날 지분 안 주면 한번 번호 뭐라고요? 아니 그 말씀하신 누가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나면 떠난다. 떠난다. 이거 안 지금 이런. 그 560억은 뭐예요? 아 그거 지분 달라고 내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테슬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 누가? 지분을 더 달라고 테슬라가 올린 주총에 거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누가 달라 그랬어? 그 테슬라가 회사를 잘 키우니까 성과급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법원이 그거 주주들은 오케이를 했는데 법원에서 안 된다 해갖고 지금 이전을 머스크가 테슬라가 아니지 머스크가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 하면 일론 머스크니까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요번에 다시 그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 근데 그걸 안 해주면은 난 도망간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일부 소문으로 있기는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뚠뚠님께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이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 잘 모르면 모를 수 있지. 듣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명시 보너스 급여 맞아. 명시 4호종이냐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알아들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그 이슈 뭐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테슬라? 아까 테스- 얘기했잖아요. 어, 반도체 얘기했고. 오케이. 그래서 시장 다시 한번 봐요. 그 얘기하고 있었죠. 2차 전지 얘기하다가 테슬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마이너스 대비했을 때 우리가 이 정도면 잘한 거다. 2차 전지 관련된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려고. 시황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스토리로 넘어가니까 내가 시황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뒤에 제약바이오 얘기해야 미안해요. 되는데 이러고 까먹고 있었습니다. 예. 나 2차 전지 주가가 나쁘지 않다는 걸 2차 전지 얘기하려고. 주가 나쁘지 않다. 오늘 또 엔캠. 근데 아까 처음보다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1% 내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HLB 그리고 알테오젠 여기가 상위 종목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데요. HLB가 장중에 한 10%까지도 갔었고 알테오젠이 한 4.5% 플러스였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HLB 그룹주는 가남 신약 미국 FDA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 오늘 안으로 뭐 발표를 한다 그랬나요? 그래요?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알테오젠은 크게 뭐 이슈 없는데 그냥 그것도 리포트 나왔어요. 리포트 그 아까 말한 한올바이오파마 유진 썼던 친구가 다른 회사로 옮겨서 쓴 리포트가 사실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그때 나왔어요.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어. 네. 하나 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이렇게 좋고요. 9시 20분 오늘 맛동산 있나요? 뒤에 있네요. 어떻게 두 분 장 마감까지 이따가 3시 20분에 다시 와야 되니까 저는 1.5%면 나름대로 오케이. 그럼 오늘 정도 오케이? 코스피가 지금 네. 코스피 1.5%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더 가면 코스피가 좋지만 딱 2.5%. 더 가면 삼성이 잘 가야 되는데 네. 삼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 2770 신고가 그러니까 저기 전고점까지 9포인트 남았습니다. 9포인트 2770 2777로 마감합시다. 2777 빠지지 말고 제발. 빠지지 말고 코스피가 2771 코스닥이 1.2% 오르면서 872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코스닥을 노려야 되나요? 코스피를 노려야 되나요? 시장으로 봤을 때는 피죠. 대형주죠. 네, 근데 코스닥도 잘 가는 종목은 잘 가던데. 그럼 선별을 잘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그냥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 차트를 보시면 답이 네. 나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 이거 안 나오지? 네. 코스닥과 코스닥 지금 이래요. 코스피가 같은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4월 중순부터 본다면 단연 올라가는 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등락폭 자체가 여기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증시가 상승을 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트리거가 관세청 데이터 그 보도자료 다 있으니까 보세요. 요때부터 딱 그게 달라져요. 수출 데이터가 흑전을 하면서 딱 튀기는 라인이 요때부터예요. 그래서 그 실적 기반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부분은 코스피 흐름들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지수 얘기 드릴 때마다 코스닥은 딱 한 번밖에 말씀 안 드렸잖아요. 다 레버리지 말씀드릴 땐 코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 코스닥으로는 한 번 정도 얘가 코스피가 갔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따라가는 걸 한번 잡은 것 뿐이지 기준점은 코스피가 맞습니다. 네. 근데 난 뚠뚠 형님한테 의견이 좀 공감이 되는데 앞으로는 코스닥이 그래도 상승폭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유가 뭘까요? 그치 뭘까? 지금 코스피는 봐봐요. 2770 지금 2770이잖아요. 그리고 네. 전고점 2780 뚫는다고 해도 아니 그렇게 가면은 끝이 없고 그거는 구성 요소를 보자고. 만약에 구성 요소 2차 전지가 막 간다면은 저기 코스닥이 할 수 있겠지. 그렇네요. 그 다음에 바이오가 막 가고. 그건 이제 금리 인하의 속도하고 관련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덜 가는 건 하나 있습니다.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기업 전략이 개박살 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대형주부터 빠지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럴 리는 없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말고는 지금 현재는 네. 반도체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뭐가 네. 됐든 이쪽이 중심이니까 일로 가는 게 맞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안 올랐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밑에 박혀 있는 종목군들이 다 가야죠. 그렇네. 이마트 사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마트 아니 하지만 반론. 자, 제약바이오가 너무 변칙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좀 랜덤하게 올라온 경향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게 하나 나와줘야 된다. 1번. 2번.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3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때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 개를 묶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맞아.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우리가 바뀌면 당연히 코스닥을 사야죠. 근데 그 1번과 2번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3번은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가야지 얘가 가요. 그러니까 3번은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21만 원, 22만 원 가게 되면은 저절로 밑에 있는 거 막 끌어올립니다. 아직 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말하면은 먼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게 덜 가는 게 먼저. 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은. 제가 엊그제 매사키 좋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가 한번 그거 네, 맞아요. 삐로 온다 네, 그랬죠? 맞아요. 해제로 하면 저 할 얘기 있어요. 지수 상승 2,747에서 2,770까지 한번 간다고 이제 밴드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요. 가장 수능에서 아니, 제가 다 맞췄어요. 2,747에서 2,770. 저 수치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수치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오케이.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만의 시나리오를 세워 놓으시고 여러분도 혼자 해제와 그랬제 많이 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많이 맞추시는 분, 내가 여기 패널보다 낫다, 진행자보다 낫다 하시는 분들을 신청하고 나오셔도 저희는 언제나 오케이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귀를 좀 못 알아들었더니만 UKKICN님께서 안현모 앵커로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을 안현모? 하셔서 안현모 씨 있잖아요. 그 중에 통역하는 그 여자분 통역하는 분. 최근에 이혼했다. SBS 선배거든요. 그 그래요? 외신 앵커 선배. 웰컴입니다. 그래서 웰컴입니다. 민트는 어떡하지 그럼? 웰컴입니다. 안현모 씨. 자, 알겠습니다. 9시 55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 시장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이 정도면 떨어지지도 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5% 내외로 조금 올라주면서 이렇게 여러분도 모두 다 기분 좋게 오늘은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맛동산 있고요. 10분이면 끝. 법무사 수수료 아끼는 방법 제네시스 박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방송이 10분인지 혹은 10분이 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분 안에 그래도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이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